UAE 논란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UAE와의 비밀 군사 협정을 실토했습니다.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비밀리에 한 이유는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동 개입까지 약속한 이유는 어차피 UAE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니까. 또 실제로는 국회 동의 없이는 파병할 수 없으니까. 이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헌법상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을 몰래 협약 형태로 체결해 국회와 국민을 속였고 또 실제로는 국회 비준 없인 파병할 수 없는 것인데도 협정을 맺어 UAE에게도 사기를 친 거죠. 더 황당한 건 이 일을 자신이 책임지고 했다는 태도입니다. 1400년 넘는 순위 시아파 갈등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중동 전쟁을 자기가 막을 수 있답니까? 뭘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몰랐다는데 이게 말이라도 되나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모르게 군의 파병을 결정합니까? 그건 구태타죠.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국가 안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 정당, 보수 매체들은 이 사태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시절 국방장관들 모두 국정조사하자고 발칵 뒤집어져서 뒤로 나자빠질 일 아닙니까 이거? 다들 어디 갔나요? 김호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는 이 뉴스가 아주 폭포처럼 쏟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뉴스가 별로 없어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어요.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김태형 장관이. 네, 국방부 장관 시절에요. 네, 자기 임기가 뭐 100년도 아니고 군 통수권자도 아니고 일개 장관이 이걸 어떻게 다 책임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일개 장관이 국회에 거짓말하고 국민도 속이고 상대 국가한테도 사기를 치고 그걸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모르겠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군대를 보내게 되면 군 통수권자가 하는 거죠. 그것도 국회도 통과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대통령도 모르게 했다. 이 말을 믿으라는 건지. 제가 보기엔 김태형 전 장관이 독박을 쓰는 걸로 시나리오가 마련된다 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국익을 위해서 그랬다. 국익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여기서 말하는 국익은. 전쟁 내면은 파병될 병사의 목숨은 국익이 아닌가요? 그리고 시아파 국가들하고 이러다가 적이 되면 그건 국익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군인이라면 여기서 국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기서 돈 버는 게 군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군인은 군의 안전과 안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장사꾼들의 논리지 군인의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종편에서는 이런 이야기한 김태형 전 장관은 누구 군인답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보수가 어머 사격을 해주기로 했나 본데 혼자 독박을 쓰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이건 정말. 더 화가 나는 거는 이 보수 매체들이 그 UAE 처음 문제 제기할 때 아주 그냥 거품을 물고 뉴스를 쏟아냈잖아요. 포털에도 막 기사가 넘쳐났고. 근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조용해요. 네. 아주 비난합니다. 지금 미디어 환경이 이런 수준입니다. 전 아침이면 기사가 아주 폭포수좀 쏟아질 줄 알았더니 없어요. 예. 아주 나쁜 놈들.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 등이 합의됐습니다. 또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 항에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이건 또 해설은 저희 정세현 전 장관이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것저것 합의되고 있다. 물론 뭐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군사적 문제라든가 이런 건. 네, 그래서 2차 고위급 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은 추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현 장관과 함께 의미나 내용을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세한.
관련 뉴스가 또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북한이 어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서해군 통신선을 개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고 수뇌부,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결심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서해군 통신원이 복원된 것은 1년 11개월 말입니다. 2016년 2월 달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 판문점 연락관 채널과 함께 끊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그 조선시대로 돌아갔었거든요. 예. 거기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이 소리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육성이나 확성기로 의사소통해왔었습니다. 그 조선시대. 예. 전화, 팩스 뭐 다 끊어버리고, 예.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말이 됩니까? 네. 어쨌든 뭐 통신선 다시 개통했다고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와 맺은 이면 해역 계약이 없다라고 강조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양국 관계 악화가 후임 정부에도 비롯됐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새로운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다시금 이면 계약 논란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논란이 아니고 있었대잖아고 말했잖아요. 김태형 전 장관이. 예. 그게 이면 계획이지 뭡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뻔히 자기가 있을 때 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기가 말하면 폭로가 되니까 말할 수 없다. 그 뉘앙스는 뭐냐면 뭔가 이제 현 정부에 불리한 게 있는데 아주 국익을 위해서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어. 이런 뉘앙스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자백할 사안을 자기 무슨 내부 고발자가 된 것처럼 폭로할 수는 없습니다. 막. 자신이 말 안 하는 게 국가에 도움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했지만 본인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건. 아주 편리한 멘탈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두는 죄인일 수 있으나 나는 죄인일 수 없다. 예? 이 정도 국면까지 왔는데도 워딩을 이렇게 한다는 게 대단한 분이에요. 예. 뻔히 자기가 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화법을 제가 뭐라고 그랬더라? 유체에 있던 화법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때 폭로는 자백. 나는 자백할 수 없어. 그럼 감옥 가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할 말이 없어지는데 할 말이 없어져야 되는데 뭐라고 또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어제는 침묵했습니다. 애초에 원내대책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회가 열려야 할 전날에 원내대책회의를 열어서 따로 일정 잡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머쓱해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면합이 없었다면서 국정조사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머쓱해진 게 아니고 멘붕인 거죠. 보수정당 기치를 걸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언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무슨 정보력의 한계 때문에 정보력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이런 그 똥보를 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UAE 군사 파병 자동 개입 이런 설들은 당시에도 나왔었어요. 조선일보도 그런 설을 보도했었어요. 예. 네, 실제로 국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물었었는데요. 당시에 김태형 장관이 부인했었습니다. 그거 저희 제작진이 저렇게 흥분한 거 보니까 중부했나 봐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UAE가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파병을 한다다. 안전 보장을 한다. 상호 방위를 한다. 군사 동맹을 한다. 약속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는 약속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의도 없었고요. 예. 제작진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예. 네, 2010년에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승민 당시 의원이 김 전 장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국방위 국방위원장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그러니까 이 설은 그때도 나왔어요. 나왔고 보도도 됐는데 이게 몰라서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 관련 소설을 또 써보자면 하도 언론들도 많이 소설을 썼으니까 그 이명박 UAE 커미션 비리 이런 쪽으로 번질까봐 미리 선수를 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선수를 어떻게 치냐면 현 정부의 이제 외교 무능, 외교 참사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시작한 거죠.
일제히 보수 매체들이.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김종대 의원의 취재 그리고 주장, 폭로로 이게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종대 의원은 사실은 홈런을 친 겁니다. 예. 네, 어제 또 추가적인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 이제 더 신빙성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게, 한 말이 맞았거든요. 예. 김태형 전 장관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UAE 국면이 일거에 뒤집어진 거예요. 정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수 매체들이 일치단결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뒤집어지면서, 이게 의도대로 안 흘러간 거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다. 알고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이 서로의 약점을 덮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담합하는 것을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 계속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뭐랄까요. 예. 분명히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합리적인 분이고. 그런데 본인의 세계관이나 상상력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레코드판 튀듯이 이런 발언을 가끔 해요. 이렇게 갑자기 정부하고 한국당이 담합을 했다. 예. 예. 여당과 제1야당을 동시에 겨냥해야 하는 정치적 입장은 알겠는데, 예. 이런 수준으로 공격을 하면 역풍을 맞습니다. 정부와 한국당이 밀실 담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약간 웃겼습니다. 이 논평은. 어쨌든 국정조사를 계속 하자는 주장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뉴스는 뭔가요? 네, 다스 관련된 소식 다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들은 검찰 수사팀을 탄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채널A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률팀 보고서를 입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다라는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현재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검토됐다라고 합니다. 이미 10년 전에 검찰과 특검이 수사해서 무혐의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 재수사하는 거는 정치보복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됐을 때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는 인권 침해라는 거잖아요. 네, 검사의 인권 옹호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사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는 상관이 없고, 예, 그렇게 이제 시끄럽게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요 플랜대로 가주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과연 검사 탄핵을 국회에서 추진할지. 저는 이건 진짜 무리수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수사를 인권침해라고 몰아가는 건 진짜 대단한 상상력이네. 이 법률팀도.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 않은데요. 그때 법률팀. 예, MH그룹이라고요. 예. 여전히 그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코믹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정호영 전 특검 관련된 의혹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또다시 전면 부인했습니다. 11장짜리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120억 원 관련 수사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 기록들을 철저하게 검찰에 다 넘겼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 지분을 차명 보유한 증거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동부지검 팀에서 응답할 내용인 것 같고요. 저는 그저께인가요? 한번 얘기했지만 문자로도 왔었고 다스 검사들 탄핵한다고 하고 인권침해라고 하거나 자꾸 얘기하는데 다스 자기 거 아니라면서요. 자기 거 아닌 거 수사하는데 왜 이렇게 난리예요. 본인이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내고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게 자기 거란 얘기죠. 거꾸로. 자기 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 다음 순 뭡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40여억 원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이것을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돈 관리를 위탁받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요. 범죄 수익금을 알고도 응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예.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것이 불법적인 범죄와 관련된 수익이냐 하는 인식을 했느냐. 뭐, 그런 게 되겠네요. 예. 하여튼, 그런 쟁점도 또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된 재판이 어제 처음 시작되는데요. 문고리 3인방 비서관인 이재만 안봉근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어제 법정에서는 자세한 진술들이 좀 나왔는데요. 뇌물 전달자로 지목된 이현수 국정원 전 기획조정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입니다. 2016년 9월 달에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잠깐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명절 앞두고 금전적으로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현수 전 실장이 2억 원 줬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안 전 비서관이 다시 연락해와서 VIP가 흡족해하면서 우리 사정을 국정원에서 챙겨주는 것이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달라고 했으니까 국정원이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우리 사정을 국정원이 챙겨주는 것이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 당시 청와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포인트가 국정농단 사태가 이미 불거졌는데도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멈췄다가. 이 시점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갔어요. 그때 돈 달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챙겨주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그래서 멈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이 시점에 달라고 추석 때 너무 고생하는 직원들 챙겨줘야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는 건 전 믿을 수가 없고요. 그거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최순실 씨가 간다고 하니 챙겨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지난 2012년 대선의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NLL 대화록 유출 사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연금이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이 문건 유출자를 사실상 지목했지만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붙이지 못한 건데요. 어제 검찰은 김태호 전 기획관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례적으로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 김태호 전 기획관으로 이어지는 이 사이버 사령부, 그러니까 군의 정치 개입 관련은 사법부가 석방하고 기각해서 막았단 말이죠. 예. 이 NLL 대화록 유출도 사법부가 메일에 제목만 열람하라고 해서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예. 사법부 결정에 이것도 막힌 거예요. 예.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두고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다시 되짚으며 문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하니까 이에 대해서 제목만 열람하라면서 일부를 기각하면서 수사가 난간에 부딪혔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예. 파일이 넘어간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매일 제목만 보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용도 못 읽고 첨부도 확인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수사는 이제 막혔습니다. 예. 공소시효도 끝나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미제라고 하는 건데, 연구미제는 아니고 유출한 거죠, 여기서. 다 아는데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생겼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그러시죠. 네, 허락해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죠. 네, 여기서 합의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까칠한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불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 보도문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 보셨죠? 봤습니다. 예, 이거가 이제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게 잘 된 겁니까? 좀 해설해 주십시오. 총체적으로는 잘 됐죠. 우선 올림픽 선수단 대표단 참가하는 문제는 실무 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앞으로 이어져 나갈 거고 예. 그다음에 군사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군사회담은 우리가 작년 7월 17일 날 제안했던 거죠. 예.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된 건데 적십자 회담은 지금 거론되지 않은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한술밥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고위급 회담을 필요하면은 또 열기로 했으니까 예. 남북 간의 대화의 어떤 모멘텀은 지금 확실하게 조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파견한다고 하는 대표단을 보니까 뭐 태권도 시범단도 있고 응원단도 있고 예술단도 있고 굉장히 대규모더라고요. 좀 대규모죠. 예. 이쪽에서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뭐랄까 평화 분위기, 화해 분위기를 좀 띄우자 하는 그런 우리 쪽에서도 많은 대표단 장관님 화장실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아주 어디 울리는 데는 들어가서 화장실 아니고. 근데, 우리 쪽에서도 많은 대표단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근데 또 경비 지원 문제도 뭐 잘 비켜나가겠죠. 또, 유엔 제재 결의에 제재에 위반된다 하는 또, 비판도 나올 수 있지만. 예. 미국에서도 그건 그러지 않도록 잘 협조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예. 전반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네. 보시기에 요거는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혹은 뭐 그런 지점은 없었습니까? 비핵화 문제를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경청했다고 설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 네. 첫 회담에서는. 예. 근데 마지막에 아마 종결회의 예. 마지막 끝나는 그때 저쪽에서 강력하게 아마 반발을 했다. 이제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평양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평양 그 지도부에서 예. 마지막에 종결회의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라 하는 쪽지가 들어왔을 거예요. 쪽지가 아니라 그때는 전화죠. 전화로 지시가 왔을 거예요. 지금 남부 고위급 회담은 평양과 지금 청와대에 각각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화면까지 볼 수 있고. 화면으로 보고 있고. 예. 북쪽은 소리만 들어야죠. 소리만. 예. 북측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또 소리만 듣고 북측은 화면도 보고 그렇게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아마도 처음에 전체 회의 개막하는 전체 회의 때 제기한 비핵화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대꾸하지 않은 데 대해서 아마 질책이 좀 있었고 종결회의 때 그걸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에 강하게 반발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간에 언급이 되고 거론되기를 바라는데 예. 북한은 처음부터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거다. 이건 미국 간에 하는 거지 남북 간에 할 일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신뢰를 하면 여기 조금 어려움이 될 수 있죠. 그 전에 저도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을 공동 보도문에 넣기 위해서 예. 합의문 만들 때 공동 보도문 합의할 때 전체 협상 시간에 한 4분의 3 정도는 그쪽에다 할애를 했어요. 그래봐야 아주 긴가민가 내지는 아주 포괄적인 그런 표현밖에 그러지 못했지만 이게 앞으로 애매길 거립니다. 애매할 것이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사이드지만 궁금한 것이 이렇게 고위급 회담을 하면 항상 남한에서 하면 우리가 영상을 보고 북한에서 하면 우리가 오디오를 동시에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과거에도? 예,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회담 내용은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누가 듣고 있는 거죠? 청와대의 대통령을 비롯한 NSC에서 듣고 있는 거? 네, NSC 멤버들 듣고, 대통령도 이제 궁금하면 이제 와서 좀 보실 거고. 그렇군요. 통일부도, 장관이 여기 나가 있으니까, 통일부는 이제 회담본부에 그게 있죠. 회담본부에 있으니까, 통일부 장차관 이외의 간부들, 특히 이제 회담본부장, 회담 전략
그 팀들은 앉아 듣고 보고 그리고 구속 대책을 세우죠. 중간중간에 그러면 뭐 연락이 가서 그건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든지 그건 이렇게 하라든지 그런 지시가 내려오기도 합니까? 겪어보셨으니까. 예, 우리는 잘 안 해요. 우리는 잘 안 하는데. 회담 수석 대표한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주기 때문에 아하.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근데 북쪽은 좀 그게 청청시야로 위에 있어서 예. 중간에 쪽지 들어오는 경험을 중간에 쪽지가 들어오는 걸 몇 번 경험했어요. 저는 북쪽에서 그럼, 회담을 하건 우리 쪽에서 하건 간에. 그럼 태도가 바뀌거나 뭐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근데 갑자기 어조가 바뀌거나 무슨 말을 바뀌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군요. 이 군사 당국 회담 개최를 합의했는데 뭐 그 보수 매체에서는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비핵화를 하지 못하는 이 대표단 파견 그러니까 올림픽 참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군사 당국 회담 개최가 올림픽하고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겁니까? 그건 몇 번 더 할 것 같아요. 올림픽은 이제 패럴림픽까지 포함해도 3월 중순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 예. 근데 이제 이번 봄에 훈련은 연기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 회담 기간 중에 아니 올림픽 기간 중에는 군사회담이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하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아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 경로이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이후로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 가지고 실내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 전에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상봉을 좀 하자고 했는데 이건 북한은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아마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제안했는데 이게 합의를 못한 것은 작년에 벌써 작년 됐군요.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이제 협의하기 위한 적시자 회담을 제안하니까 왜 중국의 유경 식당 종업원 13명인가? 네네. 그 문제를 거론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북쪽에서. 예. 이산가족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이산가족 회담으로 넘어가든지 상봉 행사라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또 꺼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북쪽에서는 그게 이제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 이제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려면은 장소가 이제 금강산으로 한정돼 있어요. 거기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산가족 면회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렇죠. 시설을 설치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하려면 금강산 들어가야 되는데 금강산 들어가는 문제를 들어가는 계획에서 북쪽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연계시키려고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2년 전에도 벌써 2년 됐구나. 2년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결렬되지 않았어요. 차관급 회담이. 그러니까 이번에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을 연계하느냐.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전에 식당 여종업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가지고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동 보도문에는 못 들어가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시간 좀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결회의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통상 글자 수는 몇 개 없는데. 그러니까 글자 수는 몇 개 없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는 이렇게 정치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핵 문제 가지고 아마 저쪽에서 긴 얘기 했을 거고 보도문에는 안 들어갔지만. 핵 문제 가지고 지금 시비 걸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예. 그런 걸 예상하시는군요. 예. 이 군 통신선이 복원됐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장관님이 보시기에. 예, 이게 상시 대화 채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군 통신선은 용도가 군사 당국 간의 통신도 하는 거지만 예. 원래 그 만들 때는 이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위해서 이게 통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출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예, 비무장지대 그 철조망이 쭉 쳐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남북을 연결되는 통문이 있습니다. 예. 통문의 개방 시간, 그 다음에 통과 인원 등등을
서로 주고받는 통보하는 그런 채널로 2002년 9월 달에 남북철도 연결하면서 그걸 개설했어요. 그거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성공단 출입, 그다음에 금강산 출입 이 용도로 아마 저쪽에서 군 통신선을 먼저 복원을 해놓은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의도가 뒤에 깔려 있을 것이다. 네. 이건 진짜 북한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네요. 장관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아니 너무 자자고 나오면은 이 청취자들이 싫어해요. 네. 앉으라고 재밌습니다. 예. 앉으라고 재밌는데 장관님 이상으로 이거 해주실 분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새벽에 끼웠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원외교 4대강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 사업들에 관한 기록물이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기록물 실태조사를 진행한 한국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보지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뉴스공장에 출연하셔가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 관리 엉망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큰 웃음을 주셨었는데 그런데 국가기록원장에 취임하셨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이 수장이 된 건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단한. 그런데 민간인이 수장이 됐으니까 그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민간인으로 꼭 하고 싶었던 일들 평소에 전공의도 하셨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회복이라 그러면 뭐 옛날에 굉장히 가졌다가 뺏긴 것 같은데 그 신뢰를 쌓을 틈이 없이 지난 10여 년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예. 무너졌거든요. 예. 그걸 세우는 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 신뢰를 다시 저기다 맡기면은 되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도 그렇고 각급 공공기관도 그렇고 우리의 소중한 업무로부터 만들어진 기록을 잘 많이 생산해서 저기다 맡기면은 잘 관리해 주겠구나 라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아무데나 막 확 까주고 죄송합니다. 깐다는 게 또 나왔는데 어쨌든 뭐 지네 정권이나 뭐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막 휘둘리면서 다 내놓겠다 싶으면 누가 기록을 생산해서 주겠어요. 그렇죠. 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기관은 어쨌든 이런저런 큰 힘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고 더 많은 기록이 생산되도록 뭐 이렇게 촉구 뭐 지원도 하고 감사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만든 기록을 잘 넘겨받아갖고 관리하고 있다가 그 내용 그대로를 법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진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로 잘 관리하다가 국민들이 원할 때 이렇게 내놓을 기관이다라고 하는 그 실력을 또 국민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뭐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들여서 국가기록원이 기록을 관리하다가 갖고 있던 기록에 대한 뭐 요청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원본이냐 니네 이거 고쳤지 니네 실력 없어갖고 이거 변경되도록 허용했지 이렇게 믿으면은 뭐 일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원장님 그런데 그 문제의식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가기록원이 그동안 일을 잘 했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문서를 그런 기준에 맞게 생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 자원외교 관련된 그리고 4대강 관련된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왜 쪽 국무회의 상정되면서 왜 이쪽 그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애초에? 사실은 이런 일은 국가기록원이 그동안 계속 해온 일이에요. 공공기록물 관리법 19조에 보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
다시 네. 말하면 국가기록원장입니다.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법에 있고요. 이 조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의 별표 1에 보면 특히 주목해서 지도감독해야 될 기록물이 어떤 거냐 하면 3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 사업. 300억. 그다음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모이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 장짜리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 세 가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국토의 형질을 변경시킬 정도의 대규모 공사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4대강에 딱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법에 따라서 했어야 되고 그동안 사실 안 한 것은 아닌데 네. 국가기록원 직원이 행안부 직원이 3,000명인데 국가기록원 직원이 320명이에요. 예. 굉장히 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법조항에 따라서 지도감독해야 되는 수시점검해야 되는 정기 수시점검해야 되는 대상기관이 1,500개입니다. 저희는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일 뿐이지만 기관 이상은 저희가 감독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기관은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를 다 망라하는 1,500개 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기관을 아무리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점검하라고 해도 일제 한 번에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좀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해왔던 일인데 다만 올해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년에는 이렇게 점검에서 나온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것을 이렇게 크게 문제시할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자신감 또 기관의 구조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행정직 문화 안에서는 일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좀 조용히 자연스럽게 무마하는 이런 업무 관행이나 문화가 있기 원장님 때문에. 오셔서 자신감 있게 이렇게 빵빵 터뜨리시는 거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사실 업무 자체는 제가 와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11월 29일 날 발령을 받았고 예. 이 점검은 작년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 알겠는데 예.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 중요한 내용. 네. 그래서 실태 네. 조사를 하셨어요. 하셨더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외교에 33조가 들어갔는데 네. 구체적으로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2조짜리가 4조짜리를 변했는데 300억 이상만 돼도 문서를 자세히 생산해야 되는데 이 관련 문서가 없더라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보니까 특히 이 자원외교 관련한 내용은 주요 그 투자에 관련된 결정 사항을 심의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예. 뭐 석유공사 말고도 광물자원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곳에서 다 어떤 투자의 내용이나 액수를 변경할 때는 회의를 하도록 이런 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당연히 모양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액수가 얼만데.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 회의록이 아예 생산이 안 됐어요? 예, 그 횟수가 1회에서 14회, 18회에서 21회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았어요.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1조에서 2조로 투자 금액을 변경하면서 예. 그런 회의를 했다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예. 그 왜 회의할 때는 회의 자료라는 걸 만들잖아요. 안건별로. 그렇죠. 그 안건에 대한 자료가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했다는 것은 있는데 어떤 논의상을 거쳐서 이렇게 투자 금액을 늘렸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거죠. 1조가 더 들어가는 회의인데 회의 내용이 없는 거군요. 네. 또 뭐 회의록을 분실한 경우도 있었고요.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기자분들이랑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럼 이 중에 이런 네. 기록관리 부실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의도적이냐, 예. 무단파기냐, 무단으로 이렇게 은폐하려는 의도냐라고 그걸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여기 뉴스 공장이 진행되는 TBS도 이게 네. 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엄청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굉장히 짜게 굴거든요. 기록으로 다 남겨야 되고. 그런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변경돼도 원장 결제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예.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 1000억도 아니고 조가 변경되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그런데 예. 저희 조사의 목적은 저희 조사는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가 목적이 주요 이런 결정사항에 대해서 입안부터 종결까지의 당연히 나와야 하는 기록들이 만들어졌나 라는 걸 보기 때문에 조사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공공기록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제일 처음 보고요. 네. 만들어져 있는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고 관리하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기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나 있었어야 되는 기록에 담겨져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파기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권한이 없고 없다. 그런 걸 밝혀낼 수 있는 조사 방식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후속 조치가 예. 각종 그 감사 기관들에게 감사 요청을 하는 거죠. 기관의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록관리 감사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벌어진 일을 밝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을 더 철저하게 만들면서 이해했습니다. 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건 이해했고요. 네. 이해했고 충분히.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이 근데 잠깐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저한테 예. 잠깐 시간 주셔야 돼요. 대반전 뉴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든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한계는 이해했고요. 근데 이렇게 조사를 쭉 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책임 회피를 위해서 누군가 고의를 없앴을 가능성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예? 있긴 있을 거다. 있긴 있을 굉장히 거다. 많은 건수를 저희가 발견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 원장으로 와서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예. 장관님께 제가 처음 이거 보고를 할 때 장관님이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이게 다 의도적인 거라고 보냐? 원장 대답해 보세요. 예. 근데 제 대답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퍼센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70-80%는 그걸 거고요. 예. 근데 이렇게 민감한 거는 소량이. 예. 이렇게 민감한 거면 의도적으로 없앴다고 의심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관행 중에는 예. 대부분의 담당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해요. 예. 당연하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항상 예. 그렇던데. 의도적 파기 같은 것은 이제 담당 직원들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시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시가 남아있기가 어렵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 하나는 예. 공무원들이 또 요거는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쭉 보면 공무원들 중에 내 업무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니까 모든 기록을 다 남겨야 되고 이거 다 연구야 라고 주장하시는 계열의 분들도 계시고 예. 기록 남겨봤자 뭐 문제만 되지 유리할 거 없으니까 가능하면 좀 덜 남기고 알겠습니다. 원장님. 좀 기간도 작게 책정하고 너무 물어보면 워낙 달변으로 길게 계시니까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반전 알려주세요. 반전. 대반전. 예. 내일 저희도 그 혁신 TF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돌아갔어요. 내부적으로. 네. 예. 기록원이 어쨌든 새로 태어나야 하니까요. 예. 내일 아마 이제 원장은 전임 원장님도 저도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였어요. 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예. 내일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 혁신 과정에서 이제 개선해야 될 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찾으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가기록원의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다른데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록원에도 기록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기록관리 감사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아까 말단 직원들에게 표적이 가는 것이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발표하면서도 기록관리 실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기 때문에 크게 갑시다. 제가 우겨서 막 이렇게 보도도 하고 막 크게 가긴 하는데 그것의 희생자가 말단 직원들, 특히 기록관리 전문요원들 내부에서 실권도 없고 기록관리 업무하게 허용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다 공격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특정 기관에 주목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 지금 어쨌든 생산기관 각급 기관에 서 있는 그 기록관리 전문 요원들은 국가기록원 이내나 잘해 이게 10년이었어.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곧 사과문도 쓸게요. 원장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반전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뉴스로 나옵니다. 네,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석유공사라든가 네. 뭐 광물자원공사라든가 가스공사 뒤져봤더니 필요한 뭐 조단위 돈을 쓰면서도 기록물이 하나도 없더라. 막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내일 국가기록원 내부 TF 결과가 나오는데 국가기록원에도 TF. 예. 국가기록원에도 변명은 하나 있어요. 국가기록원도 이게 법상 우리는 기록관 설치 의무 대상 기관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어쨌든 기록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리더십, 기록원에 책임지는 분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원장님? 건 있어요. 예. 원장님 책임이 아니라 이전 시스템 책임이었다고 제가 이해하고요. 아니 현재 거기서 붙박이로 일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10년간. 네, 예. 네. 그 이전에 장애 책임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감사합니다. 가지고요. 네. 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었습니다.